성평등 불교연대의 정기 강좌 5강 힐링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다른불교 제도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매해 성평등 불교연대가 이제 다양한 주제로 정기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2019년 들어서는 5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오늘 음식을 맛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느끼고라고 하는 5가지 감각을 주제로 이 강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또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역시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음식을 맛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체험의 어떤 특성 때문에 더 많은 불자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 길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량,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허겁지겁 먹는다든가 아니면 빨리 먹고 대충 때우자, 어떻게든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나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식 명상,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그다음에 오늘 열심히 좀 배워서 나의 삶의 질을, 그리고 내 몸을 좀 돌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먼저 달마 김준영 선생님께서 음식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행을 하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발표를 준비하신 아카마지 김현진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문 주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잘 유념해 두셨다가 그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음식 명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영 선생님이십니다. 마이크 줘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태어나서 60년밖에는 안 됐는데 이렇게 성스러운 송년회는 처음입니다. 성스러운 송년회가 처음인데 제가 지금 떨려요. 왜냐하면 먹는 거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을 때 딱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지구별, 대한민국, 여기라는 공간과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시간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면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 이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죠.
보통 하루에 3끼 또는 2끼 정도는 우리가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매일 또는 공양할 때마다 그 시간을 또 공양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공간과 시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를 앞세워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욕망을 앞세워서 오히려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욕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오실 수도 있었겠죠. 매 순간 우리는 그 무엇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지혜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욕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가 될 겁니다.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어떤 때는 먹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지나친 어떤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잘 속게 되니까 욕망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겠죠. 또 어떤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작 우리는 음식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또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실 뭐 음식 명상이라 해서 뭐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과 여기에 마음이 깨어 있어서 이 시간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느낄 줄만 알면 아주 훌륭하게 명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몸이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를 잊어먹어요. 이게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보살님들은 치매 걸리신 분들을 간호를 하셨거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치매 걸리신 분의 대표적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먹고 나서 곧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나 밥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많이 드신 후에 그래요. 그분은 먹었다고 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대한 자각도 없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습관이에요. 먹는 거라고 하는 이 습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밥을 먹거나 그럴 때에 밥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내가 만끽을 못해요. 그 기분을, 그 감각이나 먹을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와 비슷하냐 하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로 이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몰라도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게 이제 막 까다로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방식도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현진 대표가 작성하신 이 유인물에도 보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빠져버리고 그냥 이팅 이런 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정도가 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하시던 스님이 공양하시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냥 딴짓 안 하고 침묵 속에서 먹는 거를 느끼면서 그렇게 천천히 공양을 하는 이제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 보시는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를 강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강요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이것을 앞에 있는 오늘 구절판과 그 다음에 연잎밥인데 이게 어쩌면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마인드풀 이팅 하기가 부적합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강요를 하고 긴장을 해서 이것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즐겁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음식물을 볼 때, 그 다음에 음식에서 이제 향이 나는데 그 향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통해서 맡게 될 때, 그 순간순간,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손으로 만져볼 때, 그 다음에 입에 넣어 볼 때, 그리고 음식물을 씹어 볼 때, 그럼 이제 맛이 느껴질 텐데, 그 맛을 느낄 때,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때의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먹는 것은 손을 통해서 입이 먹지만 먹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여기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치매에 걸린 분이 먹는 것과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고 옆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앞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내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공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유일한 어떤 그 대화의 상대가 있다면 몸의 감각,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천천히 어떤 그 주시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주시자 입장이 되어서 이거를 먹을 때의 마음에서 어떤 그 감정들 또는 기억들, 생각들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 알아차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천천히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했으면 이제는 조금 가속을 붙여도 되는데 이제 음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드시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때는 뭐 다른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만 신경을 써주세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씹는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워낙에 그 아주 와일드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경이 안 써지는 부분이 뭐냐? 혀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맛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처음 음식물을 넣었을 때와 그 다음에 저작, 음식물을 계속 씹는 시간이 진행될 때에 맛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잘 관찰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냥 내 행위,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쌌디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공약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절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잎밥이 될 텐데 이것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관계는 사람만 하고 맺는 게 아니죠. 이 시간하고도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는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데, 관계를 맺을 때에 욕망을 앞세워서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일컬어서 중생이라 하는 거고요. 관계를 맺을 때에 지혜,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 그것을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승에서는 더 이상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음식과 관계를 맺어보고, 또 지혜를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계를 한번 맺어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아마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음식을 한번 먹어보지요. 너무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세요. 왜 그걸 벌써 열어 제끼고 그러시나요? 아직 열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명상은 즐거운 겁니다. 심각해지지 마세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심각하게 묻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나라는 표현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진짜 나를 내가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 몸도 내가 아니지요. 이 몸이 나라면 내 몸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마음도 나라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진짜 나라면 마음이라고 하지 내 마음이라는 표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소유격으로 하고 몸도 소유격으로 하는 나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밖으로 떠들던 마음이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다만 몸으로 돌아오느냐 마음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에게 돌아와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지금 내가 배가 많이 고픈가?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양의 가치도 올리기 위해서 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교적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마음이 돌아왔으면 이제 밥 먹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에 TV도 다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읽어보던 신문이나 내가 읽어보던 책도 다 덮은 상태예요. 내 앞에는 오직 내가 먹을 음식과 그 다음에 내가 먹을 도구만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 나의 상대는 공양을 하는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공양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음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거를 준비하신 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세팅하는 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아무리 내 주먹에
1억짜리 수표가 막 들려있다 하더라도 공양을 준비해주는 분들이 없다면 먹을 수가 없겠죠. 농사 짓는 농부의 땀이 없다면 이게 내 앞에 올 수도 없을 것이고, 나 혼자만 잘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연관 관계, 그거에 의해서 이 공양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자,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요가에서는 우리의 몸을 영양소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로 구성이 되는 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제 음식물이라기보다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씹는 작용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내 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을 푸시고, 자, 한번 이렇게 만졌을 때의 손의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음식이 따뜻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 열면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순간순간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자, 이제 엽니다. 자, 이렇게 채가 썰어져 있는 이 나물들의 색깔도 각가지고요. 그죠? 일단 눈이 좀 즐겁습니다. 그리고 향이 풍겼는데 맡으셨나요? 예, 향내가 은은한 향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네요. 예. 자, 이제 눈을 좀 호강시켜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의학 그 이론에서는 흰색의 음식은 폐에 작용하고 대장에 작용하고, 붉은색의 음식은 심장을 이룹니다. 노란색의 음식은 위장을 이루고요. 여기에 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전병을 손을 안 씻으신 분도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병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감각은 어떻습니까? 감각을 통해서 보건대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러면서도 내면은 아주 단단합니다. 전병 하나를 한번 집어봅니다. 이 순간순간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지도 함께 한번 알아차림해 주세요. 전병을 만져보고 가까이 대서 향도 맡아봅니다. 지금 향이 나는데 이 향은 전병의 향인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음식들의 향인지 그걸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네. 자, 이제 조금만 한번 배물어 보세요. 맛을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따라서 정신이 없으실 건데 이걸 혼자 하실 때는 온전하게 음식물에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전병의 고유한 맛인 것 같네요. 좀 달콤하기도 하고. 자, 이제 전병을 놓으시고 젓가락을 한번 들어봅니다. 앞에 있는 9가지가 맞나요? 8가지죠? 전병까지 9개네요. 네, 앞에 있는 8가지의 채나물을 한 가닥씩만 해갖고 전부 다 맛을 한번 봐보세요. 맛들은 어떤가?
음식 재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도 다 아시겠네요. 드시면서 호흡을 충분히 하셔서 음식에서 내주는 향을 음미를 하십시오. 숨을 쉬셔야 이 향이 맡아지고요. 향이 맡아져야 음식의 고유 맛이 더 잘 느껴집니다. 옆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천천히 먹으면서 매 순간을 한번 느낌 해보세요.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 과거로 가 있든가 아니면 미래로 가 있든가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먹음. 어떤 그 잡념이 일어나든 그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에 끌려가지 말고 먹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은 순간적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지요. 예. 입에 넣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망을 앞세워서 음식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을 앞세워서 관계를 맺어봅시다. 씹는 감각,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맛이 느껴지고 맛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넘어가고 하는 전 과정이 부드러우면서 잘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좀 바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가 많이 고프셔서 바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 바쁨을 느끼면서 이 전병 안에 양을 많이 넣으세요. 한 번에 양을 많이 넣으시고 그거를 입에다가 다 넣고 씹는 거를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오래. 그러면 속도도 좀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흔히 그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다고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무상이죠. 입속에 들어간 음식물의 변화도 그냥 무상인 겁니다. 그걸 잘 느껴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우리는 구절판을 갖고 이걸 하기 때문에 입에다 넣고 저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수저 같은 걸 내려놓고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식사 패턴은 보면 그 수저를 거의 들고 있지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번 꼭꼭 오랫동안 씹어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씹는 거를 온전하게 잘 느껴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갔으면 수저를 내려놔야 돼요. 손에서 수저를 딱 내려놓고 씹는 거에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면 오랫동안 씹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는 있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배를 받아지는 듯하면 관계를 욕망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늘 행위는 단 일회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공양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공양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먹어볼 수 없는 공양이거든요.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관계 맺기를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한다면 이 공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겠죠. 공양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욱더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그런다면 그 공양은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좀 더 공양하는 데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마음이 즐거워하는지 슬퍼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또 먹도록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단순화시켜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과거나 또는 미래로 흐르는 것이 막아지고 혀의 움직임을 느껴야 되니까 혀가 엄청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마음이 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상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 숨을 쉬면서 호흡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 뇌세포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여서 뇌세포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그 변연계 쪽에 편도체라든가 해마 쪽의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 맛을 충분히 느껴야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충분히. 원래는 다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그럴 수가 없고 각자가 우리 도반님들이 공양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끌고 갔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뭔지 그런 걸 한번 되돌이표를 딱 찍어서 반추해 보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명을 위하는 것에 가장 관련이 있는 행위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해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다면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가장 편안하고 좀 넉넉한 그런 그 시간일 때, 그때 공양을 하시게 될 때는 정말 공양을 가급적 천천히 하시면서 이 공양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합일이 되는 그 느낌까지도 잘 한번 느끼면서 그 공양을 해보시면 부처님이 왜 그렇게 그 공양하는 행위를 중시했는지 또 마찬가지로 걷는 행위도 중시하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 명상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중시하셨는지를 계속 아마 느껴가실 겁니다. 우리 도바님들 어떻습니까? 그 공양과 관계 맺기를 지혜롭게 잘 하신 듯 한가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모든 것은 첫발이 중요합니다. 첫발이. 이 성스러운 송년회가 뭐 또 다음에도 또 뭐 하시게 되면 또 9시까지 뭐 요거를 마치시면 그 다음에 우리 도바님들이 또 이렇게 3, 4, 5 짝을 맺어갖고 질탕한 송년회로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지금 이 공양 하실 때의 그 느낌 그대로 소주의 맛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안주 허겁지겁 드시지 말고 소주는 어떤 맛인가. 처음처럼 뭐 참이슬 맛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맥주 드시는 분은 맥주는 어떤 맛인가. 맥주를 한 3분 동안 입에 물고 있었더니 입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더라. 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심각해하지 마시고요. 뭐 잘 놀다가 그렇게 세월 보내고 가야 되죠. 심각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주체적으로 공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거에 내가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거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꽉 찍어서 하나만 계속 기억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공양하실 때 숨 쉬면서 공양하실 것. 코로 숨 쉬면서 그 다음에 공양하시면서 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하실 것. 이 두 가지만이라도 지켜주신다면 이 공양이라고 하는 행위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그러는 그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아마 곧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